네, 안녕하세요. 우리기술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부터 마이너스 5%가 넘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기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기술이 강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증권사의 움직임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기술 장 초반부터 강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JP모건이 강하게 매도를 던지고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개인들이 주요 사용하는 토스 증권과 키움 증권, 미래에셋 증권에서 대량의 매도가 발생되고 있다고요.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16회차 12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 복잡한 게 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창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된 하락은 중요 구간을 이탈하는 하락이 발생되자마자 개인들이 투매를 던지면서 아래 구간을 긁으면서 매도를 하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기술에서 30만 주에 가까운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프로그램에서의 움직임 한번 봐볼까요?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은 단 한 주도 던지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우리기술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제가 우리기술 세력들의 이탈이 나오지 않았다, 무조건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구간 만들어질 거니까 이 구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얘기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 종목 분석 영상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 드렸었나요? 못 보신 주주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17시간 전에 올라왔었던 영상이고,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 드렸었냐면, 물론 지금 우리기술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고 지금 우리기술에서 나오고 있는 하락폭이 감당이 안 되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도하셔야죠. 저도 절대 말리지 않아요.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챙겨간다는데 말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기술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고 지금 하락폭이 부담이 된다면 당연히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왜냐면 세력들의 이탈이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분명히 우리기술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반감을 느끼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사실 조회도 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어제 16회차 12세력들의 상장일이 이뤄졌었던 3월 25일 어떻게 됐나요? 거래량을 동반된 주가의 하락 구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의 이탈은 분명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기술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이 고점이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매도를 던져야 되는 거냐? 아직까지도 수익권을 가져가고 계시고 지금 낙폭은 개인들이 만들고 있는 거지만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온다면 페닉스에 던질 것 같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지금 프로그램에서 다시금 우리 기술을 담아주고 있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하락은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하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JP, 신한, 한투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우리 기술을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렸던 게 우리 기술은 지금 큰 손 세력들의 장악력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수급에서의 이격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 세력들이 500만 주 매도를 던졌을 때는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500만 주를 받아갔다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세력들의 창구인 외인들의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개인들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원래는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었어야 돼요. 하지만 뭐라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력들이 자전 거래를 통해서 주가 장악력을 지속적으로 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니까 실제로 어제 시장에서는 세력들의 이탈이 나오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됐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주포 세력들이 주가의 장악력을 높여놨는데 과연 상승으로의 움직임을 만들면서 매물 정리를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하락으로의 움직임을 만들면서 매물 정리를 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큰손 세력들, 12세력들을 신격화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도 결국 증시에서 투자자라고요.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우리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치지 않고서야 상방으로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가면서 매물 정리를 하고 싶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미 세력들의 이탈이 나왔고 조금이라도 지금은 세력들이 수급을 받쳐주면서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모습들, 반등 구간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세력들의 기대감만큼 개인들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얘네들 언제라도 주가를 빼면서 매물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무작정 홀딩하라고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구간 너무나도 무섭고 내가 매도를 하자마자 또 한 번 우리 기술 슈팅이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시는 주주분들, 혹은 윗구간에 내가 잘못 물려서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무작정 매수와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신호를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큰손 세력들 주가를 말도 안 되게 뺐다가도 다시 한 번 더 담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란 전쟁이 생각보다 다시금 심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가 장기 계약분에 불가항력을 선언을 하면서 대체 에너지의 중요도가 훨씬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봐봐요. 수급에서는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지만 재료만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구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 모든 주주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지금 이 구간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 얘기 드릴 거니까 봐봐요. 만약에 우리 기술 큰손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올리고 싶다면, 상승 구간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잡아갈까요? 당연히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붙여주면서 개인들의 투매 구간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수급을 받쳐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수급의 움직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프로그램에서의 매수세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온다면, 수급상에서 이격이 벌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외인들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 수급상에서 이격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온다면, 증권사의 움직임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JP, 신한투자,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수세가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도 분명히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장 초반에 들어왔었던 외인들의 매수세에 속아서 그 대응을 놓친다고요. 왜냐하면 외인들의 창구에 매수가 찍혀 있고 프로그램에서의 매수세가 찍혀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JP, 신한, 한국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지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제가 수급에서 항상 이격을 얘기 드려요. 이격이 좁혀졌을 때는 결국 매수를 한 게 아니라 포지션의 전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만큼 개인들의 수급이 나오지 않고 개인들의 투매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신들이 넣는 돈 대비 수익률이 훨씬 더 줄어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전환을 하면서 빼면서 매물 정리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수급을 지속적으로 붙여준다? 개인들의 투매를 윗구간을 긁으면서까지도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다면 윗구간에서 대응 잡아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구간 이미 12세력들의 이탈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신호를 잡아야 되는 거고, 이 구간에서의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러한 신호들 오늘 장에서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기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윗구간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홀딩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오늘 장 수급을 보면서 외인들과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증권사의 움직임을 보면서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물론 제가 100% 최고 타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보장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정답이 없는 시장이라고요.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고점 매도 잡아주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 전 딱 2명 봤어요. 신 아니면 사기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게 없는 게,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하지 못할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수급에서의 신호가 나올 거고, 그러한 신호에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기술 30%, 40% 추가적인 수익률 가져가고
가져갈 수 있게끔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얘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기술이 20% 반등을 한다면 계좌의 양전은 만들어드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30% 그대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하락분을 회피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늘장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장 정말로 중요하니까 혼자서 걱정하고 계시지 마시고 실시간 대응법 꼭 받아가세요. 그래도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술 화이팅, 힘내자, 신고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주주분들이 힘을 얻고 가시니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기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회복주, 히든주로 가져왔어요.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죠. 올라갈 듯 하다가도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는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대로 증시가 하락을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도 겪어봤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겪어봤잖아요. 결국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반등이 종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서 나올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종전 전에 반등의 신호가 있었고 반등은 시작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신호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지금까지 계속 왔었고,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시장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 두 번째는 뭐냐면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일단 시장의 흐름부터 한번 봐보자고요.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 유가 상승 흐름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시장을 생산자의 입장에서 봐보자고요. 단순히 소비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생산 단가가 올라갔을 땐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인건비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 개의 기업이 유가를 직접적으로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내리기 위해서 AI 기업들 당연히 구조조정 빡세게 들어갈 거예요. 최근에 메타가 또 한 번 구조조정을 들어간다라는 카더라 통신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조업 기업들은 과연 구조조정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스마트 팩토리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가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놓칠까요? 절대 안 놓칠걸요. 일론 무조건 옵티머스 공개를 하면서 우리가 제일 잘해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장의 흐름을 로봇 섹터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1차 상승 파동 이후로 이란 전쟁 전까지 조정을 받는 기간이었어요.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다는 거죠.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 양산이 중요해질 건데, 그래서 제가 아틀라스 양산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대차의 협력사 시장 회복주로 가져왔으니까 우리 신호가 나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서 기회 잡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 히든주가 뭐냐면,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에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스운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